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듣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범죄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만으로 충분할까요? 네, 성폭행은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피해자가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신고는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고소가 피해자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고는 범죄 사실 자체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12에 전화를 하시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서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것이 신고입니다. 반면 고소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특히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 더 효과적인데요.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는 단순한 신고와는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고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지만 고소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 권리를 더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한 피해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고소 절차를 통해서 사건이 더 면밀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폭행을 신고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을 112에 신고한 후에도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신고 사건에서 고소 사건으로 변경이 되죠. 그렇게 되면 더 면밀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도 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제 블로그로 가셔서 형사고소 방법 및 절차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네, 당연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신고와 고소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신고는 범죄를 단순히 알리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 고소를 통해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항고할 수 있는 기회, 즉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성범죄 사건 중에 성공 사례 몇 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